경기도의 한 도자기 제조 작업장. 이른 시간부터 작업이 한창인데요. 모든 제품을 수제로 제작하는 이곳. 하루 제작량을 맞추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한창 작업 중인 시간,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트럭 한 대. 지금 흙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70박스 정도 들어왔어요. 20일 정도 쓸 수 있어요. 보통 도자기용 점토는 작업장에서 직접 배합하기도 하는데요. 공정 단축을 위해 배합이 된 것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박스에 몇 킬로나 되는데요? 이게 22kg. 점토가 오는 날은 직원들 총출동. 그런데 이곳 작업자들 젊어 보이는데요. 평균 연령 30대 초반, 젊은이들이 많은 작업장이라네요. 붉은 빛을 띠는 이 점토는 이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데요.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수입을 해오는 흙이고 그쪽에서 이제 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아니라 저희만의 흙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입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배합이 끝난 점토라도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흙을 잘게 쪼개서 다시 한번 배합을 해주는 토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흙을 저희가 이제 기포 없게 이제 믹스를 해서 기포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터지거나 갈라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공기를 빼는 작업을 하며 점토를 그릇을 만들기 편한 형태인 가래떡 모양으로 뽑는데요. 토련 작업은 매일 아침 일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2번 이상 반복. 기포를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사실 토련기가 제일 위험해요. 저희들도 오래 작업을 했지만 손이 빨려 들어가면 자칫하면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거든요.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는 작업.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합니다. 완성된 점토는 작업장으로 옮겨줍니다. 분배도 직접 하시나 봐요. 네, 그날 토련 담당하는 사람들이 토련 다 해서 각 테이블에 쓸 수 있게끔 다 갖다 줘야 돼요. 작업자 혼자 10kg이나 되는 점토를 30개에서 40개씩 옮겨야 하는 상황. 고될만도 하겠네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그릇 성형 작업. 남아있는 기포가 있을 수 있고 최소한의 좀 납작하게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기포를 뺀 점토는 만들 그릇의 용도에 맞게 모양을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주로 사각형 접시는 롤러로 점토를 펴는 작업부터 해줍니다. 적정한 두께는 5mm에서 8mm. 너무 두꺼우면 그릇이 무겁고 얇으면 깨지기 쉬워 적정 두께를 찾은 겁니다. 자칫하면 점토가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작업대로 옮겨줍니다.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완료.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도구를 챙기는데요. 보통 물레로 만들지 못하는 그릇류는 틀을 이용해 그릇을 만듭니다. 저희 판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다 석고틀을 이용해서 이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작업할 석고 틀 위에 조심스럽게 점토를 얹는 작업자. 점토가 들뜨지 않게 누른 다음 세심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제 끝에 틀 부분을 이제 눌러줘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손자국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없애주고요. 정리 후 여분의 흙을 잘라내면 작업 완료. 석고 틀로 만드는 그릇의 종류는 50가지. 크기나 모양에 따라 작업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식판 모양이고요.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개 이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크기도 크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1시간에 한 4개 정도? 난이도 높은 거 만들려면 몇 년 차 돼야 돼요?
3년 차 정도 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 1년 차는 안 돼요? 안 돼요. 2년 차도 안 되고? 네, 저 정도 돼야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한 대로 정말 손놀림이 거침이 없는데요. 점토를 틀 위에 덮는 것까진 방금 전 그릇과 동일한데요. 식판인 만큼 그릇이 분리되는 부분에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다르네요. 그런데 애써 만든 홈을 다시 채웁니다. 이렇게 파면은 턱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구워져서 나오면은 갈라지거나 불량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릇 전체의 두께를 비슷하게 맞추는 작업. 쓱싹 패는 것 같아도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갈 정도로 고된데요. 확실히 다른 그릇보다 손도 많이 가네요. 샐러드를 담는 큰 접시부터 반찬을 담는 작은 접시까지. 그릇 종류 정말 다양한데요. 석고틀을 이용해 만든 그릇은 2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건조를 시켜줍니다. 기본 건조는 반드시 석고틀에 넣은 상태로 하는데요. 틀이 수분을 골고루 빨아들여 그릇 모양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에서 뽑아내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무칼을 이용해서 다듬어주고 있어요. 가다듬은 그릇은 일주일 동안 천천히 건조시키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네요. 그냥 갑자기 말려버리면 이 판 같은 게 이렇게 틀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이 구워져서 나올 때 되게 형태가 쓸 수 없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틀어지지 않게 천천히 말리고 있어요. 그 시각 바로 옆 작업장에선 물레를 이용해 그릇을 만들 준비가 한창입니다. 원하는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물레 작업. 오롯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만으로 형태를 빚어내는데요. 틀에 찍어낸 그릇보다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람 손으로 작업하는 거라 일정하게 두께를 뽑을 수 있는 감각이랑 그 형태를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치수를 맞춰야 기물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릇 성형에 걸리는 시간은 약 3분.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능률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죠. 꼭 그렇지도 않다는데요. 하하, 정말 그릇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면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서 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것들은 50, 60개 정도 나오는 편이고 작은 것들은 80개에서 100개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릇은 비교적 쉽게 만들지만 유독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커피 드립할 때 쓰는 드리퍼예요. 일반 그릇이나 뭐 볼 같은 거랑 다르게 구조가 많아가지고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아, 여기는 이제 밑에 컵 같은 뭐 밑에 커피를 내려야 되니까 커피나 차를 내려야 되니까 거기에 걸치는 부분이고요. 도자기의 특성 중 하나가 열 보존율이 높다는 건데요. 커피를 내릴 때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자기라고 해서 너무 전통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홈카페도 유행이고 커피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커피에어라든지 뭐 티팟이라든지 드리퍼라든지 뭐 그런 것, 에스프레소 잔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도구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칼로 갈아갖고 양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걸로 갖다 대게 되면 여기 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 이제 커피 필터가 벽에 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요. 도자기의 종류와 쓰임이 늘어난 요즘 다양한 디자인에 맞춰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작업자의 손을 여러 번 거쳐 드리퍼도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식기 외에도
술잔이나 화병까지 물레로 만들 수 있는 도자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정형을 한 그릇은 역시 일주일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며칠 뒤 다시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초벌 구이를 마친 그릇은 가마에 넣기 전 특별한 처리를 해주는데요. 양초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공업용으로 나오는 양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녹이면, 고온에다 녹이면 이렇게 물 같은 제형으로 변해요. 바닥면을 코팅을 해주면 여기에만 유약이 안 묻어서 나중에 이제 가마에 올릴 때 이 부분이 들러붙지 않아요. 음식이 닿는 윗부분은 유약으로 코팅, 아랫부분에만 유약이 안 발리게 하는 방법인데요. 양초가 묻은 곳과 아닌 곳의 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밋밋한 도자기에 멋을 선사할 차례. 색을 입힐 유약을 준비하는데요. 유약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유약을 바르게 되면은 도자기 흙 자체로는 안에 뭐 음식을 담았을 때 흡수될 수도 있고, 위에가 아무래도 꺼끌꺼끌하다 보니까 숟가락질을 하거나 할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약 처리를 한번 해주면은 위에 코팅도 되고 심미적인 효과도 있고요. 도자기의 색과 질감을 결정하는 유약 작업. 중요한 작업인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는데요. 그릇을 유약에 담그고 나면 양초를 바른 부분에는 색이 입혀지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유약의 색도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가지 색깔 쓰고 있고요. 그린, 아이보리, 다크, 블랙, 그레이, 와인 이렇게 6가지 쓰고 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한 건데요. 그릇의 발색은 유약에 얼마나 오래 담그냐에 따라 천차만별.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일정한 색상을 내기 위한 작업자만의 방식이 있다는군요. 마음속으로 초를 세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몇 초나 돼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3까지 세고 꺼내요. 더 오래 담가두면은 유약이 점점 더 두껍게 발리게 되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분위기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희 수작업으로 하는 도자기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가마에 그릇을 넣어주면 됩니다. 가마가 총 4대가 있는데 가마마다 들어가는 색상이 달라요. 똑같은 기계여도 기계마다의 약간의 분위기와 그런 환경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되게 투박해 보이고 그냥 기계 같아 보여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얘네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색깔들을 각 가마마다 지정해서 떼고 있어요. 그릇을 가마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유약 입힌 부분을 확인,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제 그릇을 크기별로 쌓아주면 가마에 넣을 준비 완료. 이제 그릇은 1250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동안 구워집니다. 이후 가마 내부가 식는 시간까지 합쳐 3일 후에나 완성된 그릇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마가 진짜 부디 잘 나와야 될 잘 텐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나오겠죠? 잘 나올 거예요. 버튼 누르세요. 가마 키겠습니다. 네. 3일 후 다시 찾은 작업장. 가마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잘 나와야 될 텐데 말이에요. 열어볼까요? 와, 잘 나왔는데요? 진짜 잘 나왔어요. 유약이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되게 잘 녹았어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최상급이에요. 이제 흙 표면이랑 유약의 이 배색도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또 10번 중에 한 7번 정도는 잘 나오고 3번 정도는 좀 실패해서 원했던 것만큼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항상 이제 세밀하게 조절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모습이 달라지는 도자기. 작업자들이 세심히 신경 쓴 덕분에 70%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3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 정성스레 만든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담는데요. 이렇게 보니 정말 다양한 그릇이 탄생했네요. 완성된 그릇은 작업장으로 이동.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한 상자 무게만 80kg. 무거운 도자기를 나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두 가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개수로 따지면요? 네네. 도자기가 식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작업. 사포에 물을 묻혀 그릇 바닥을 문질러 주는데요. 샌딩 작업이라고 거친 흙을 쓰기도 하고 이제 손으로 다듬다 보니까 밑바닥이 고르지가 않아서 이런 게 이제 그대로 식탁 위에 올라가면은 식탁에 흠집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갈아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하자. 아 이거 바닥 터진 거예요? 네. 아 네. 이거 떼놓을게요. 네네네.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불량품으로 분류. 예민한 도자기의 특성상 아무리 신경을 써도 한 가마에서 5개 정도는 나온다고 하네요. 이미 구워진 도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 때문에 불량품은 모두 폐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제 마음도 같이 깨지는데 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삐품 뭐 그런 것도 아예 판매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의 노고가 깃들어 있어 아쉽지만 가차없이 처분합니다. 식사들 하세요. 하루 종일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식사. 오늘의 메뉴는 흰 쌀밥과 잘 어울리는 카레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릇에 담아 먹는 특별한 식사 자리. 음식이 배로 맛있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릇에 음식을 담았을 때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 보이니까 더 좋죠, 저희는. 뿌듯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제가 만든 그릇을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만들어서 음식을 담아가지고 식탁에 내는 그 과정까지가 도자기의 완성인 것 같아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담기는 게 참 즐거운 것 같아요.